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 9월 16일 금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 0.79%, 코스닥 1.45%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장 수급을 좀 보면요. 오늘 양매도 나왔고, 코스피는 이 개관 매도세가 확실히 강하게 나왔고요. 그에 비해서 이 외국인 매도세는 좀 약했다. 그래서 확실히 코스피는 좀 덜 빠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양매도 나왔고, 오전부터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다. 그러면서 2시 넘어서 뭐 조금 끌어당기는 뭐 흐름이 장 끝나고네요. 장 끝나고 조금 끌어당기는 흐름이 좀 나오긴 했는데, 뭐 미국 시장도 어제도 빠졌으니까 뭐 오늘 좀 지나서는 약간의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뭐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뭐 불안하다. 환율이 1,400원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론적인 흐름만 보면요. 이번 주 일별 투자자 현황을 보면 자, 9월 7일, 9월 8일부터가 이번 주였죠? 이번 주 흐름 보면요. 들어왔던 수급을 그대로 내뱉는 장이에요. 즉 이번 주는 굳이 없어도 되는 시장이에요. 즉 저번 주에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해 놓고 이번 주 들었다가 다시 갖다 놓는 자리다. 갖다 놓는 자리인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킬 자리만 지켜주면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한번 올렸고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으니까 박스권 하단까지 상단을 찍었으니까 박스권 하단을 때리러 내려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775포인트를 좀 유지할 거라고 판단했던 부분인데 5포인트를 더 밀었어요. 결국에는 가볍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뭐 0.5포인트든 뭐 5포인트든 20포인트든 100포인트든 간에 코스닥은 코스닥이다. 오늘 하루에 100포인트를 뺄 수 있는 여건이라면 다음날 110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는 게 코스닥이다. 즉 하락폭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뺀 만큼 내일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쳐올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코스닥은 보시면 된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만 봐도 무방한 거예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하면 코스피만 생각하죠, 외국인들. 우리 개인들이야 코스닥 따지지, 외국인들은 대부분 코스피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우량주 위주로 나스닥, 다우와 비슷하게 보는 거고, 거기에서 파생되면서 좀 후닥거리, 뭐, 2부 리그라고 하죠. 그런 게 생성된 게 코스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2부 리그. 마이너의 세계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이너의 세계에서 대박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처럼. 아무것도 무지하고, 시작도 안 하고, 뭔가 규제도 안 돼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2000%, 3000% 쳐오르는 상황이 발생된 것처럼 그런 흐름을 그나마 주식시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직은 코스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보다 더 한 시장은 뭐 코넥스, 장외. 그래서 장외 주식이 뭐 200%, 300%뭐 따상 그런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한번 터지면 대박 터진다라고 해서. 그죠? 그런 관점으로 코스닥은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주봉의 관점으로도 결국엔 저번 주 저점이죠? 765포인트 유지하는지만 체크하자라는 거고, 못 지키면 결국엔 다시 750포인트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750, 745포인트. 그죠? 우리가 열어놨던 자리잖아요? 코스피는 2355포인트, 요 자리 이탈하면 무조건 2300포인트까지 내려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주봉상에서 30포인트가 기준이 잡히긴 하는데 웬만하면 그 위에서 지지받는 흐름 만들어낼 거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저점을 먼저 찍었어요. 코스피는.
그죠? 먼저 찍고 밑꼬리 달고 올라온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밑꼬리가 짧다라는 거고. 왜? 기존의 저점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대로 민 거고, 코스피는 먼저 찍었으니까 단기 바닥인가? 라는 이 기대감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그나마 좀 들어오니까 밑꼬리를 달고 올라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랬든 저랬든 시장은 더 큰 하락은 만들어 놓지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냥 한 차례 쳐 내리고 위로 올렸다가 눌렀던 공구리 쳤던 요 자리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한 번 더 필요한 거다. 상단에서 받을 거냐? 아니면 혹여나 시장이 정말 그지 같고 FOMC 회의가 말도 안 되게 나와서 금리가 뭐 울트라급이다, 자이언트급이다, 뭐 말도 안 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요 박스권의 중간값 정도까지는 우리가 열어놔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은 올해는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고요. 그러면 코스닥도 실제적으로 박스를 기준 잡기가 좀 애매해요. 코스닥은 여기 기준 하나와 뭐 길게 보면 이런 관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런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고, 그럼 코스닥도 여기까지 750이죠? 요 자리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접근해라.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는 혹여나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장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은 과한 돈을 투자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고버스는 요 안에 지금 계속 뭐 한다? 매물을 소화한다. 말씀드렸죠. 여기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한 번에 뚫어내지 못한다. 그럼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뭐 한다? 지금 계속 두드려주고 있다는 거죠. 넘어가 보려고. 그죠? 넘긴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한 번에 못 뚫을 거예요. 혹여나 갭이 뜨면 3,500원까지 찍고 음봉으로 쫙 밀리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수급이 변화가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으로는 이 자리 뚫어내면 이 자리를 바로 뚫어내지 못할 확률이 있다. 그럼 당분간은 요 안에서 박스 치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할 거냐, 아니면 여기 있는 매물 소화하지 않고 쌍봉의 흐름을 만들어 놓고 산 봉어리를 2개 만들어 놓고 누르는 그림을 만들 거냐만 우리는 지켜보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의 흐름은 지수는 밑에 눌러놓고 옆으로 횡보시키면서 뭐 했다? 그동안 올라왔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방산주 위주로 뚫어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외에 여타 종목, 개인 악재가 있든 아니면 시장에서 소외됐는데 외국인 지분이 좀 많든 그런 종목 위주로 두드러 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눌림이냐 조정이냐의 관점이 될 수 있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저는 여전히 좋게 봐요. 여기서 눌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뭐다?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관점인 거고, 그 외의 종목들도 있겠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리를 뚜근뚜근 때리죠. 어디에서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조정이냐 눌림이냐예요. 결국엔 얘는 48,000원을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는 눌림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크게 보는 관점에서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 다음에 이제 뭐다? 조정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조정이 들어오면 45,000원대까지 밀고 내려와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 한 번 더 눌렀다가 쳐 올릴지 아니면 정말로 눌림,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 시기로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오늘 현대바이오가 굉장히 크게 밀렸죠. 콜센터 어쩌고 저쩌고 임상 모집 인원들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임상이 중단되는 거 아니냐라는 악재를 동반하면서 밀었어요. 결국엔 핑계예요. 핑계. 예전 제 현대바이오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어디? 요 자리에서 제가 영상 한번 찍어드렸죠. 어디까지? 이 자리 뚫어 올리면 42,000원 부근까지 한 번 정도 갈 거라고.
결국에 42,000원 부분이 뭐냐? 단기 저항대예요, 그냥. 저항대예요. 저항대에서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뉴스를 동반해서 미친 듯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사실상 이 뉴스가 기대감이거든요. 뭐 실적이 반영되거나, 당장 뭐 나한테 100억이 들어왔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잠재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위에 손들어대면서 지들 물량 어느 정도 정리를 해대면서, 악재를 동반해서 빵 하고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터뜨려? 거래량. 밀기 위한 명분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단을 찍었기 때문에 뭐다? 누른다라는 거고요. 이 누른다라는 것 자체를 과하게 눌렸죠. 무슨 말이냐? 뭔가 급한 거예요, 얘는. 뭔가 급한 거예요. 그냥 실제적으로 요 위에서 밑에 있는 물량을 다 팔아먹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슬금슬금 눌러도 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들어와서 버티고 있던 누군가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려고 어거지로 빠르게 밀었냐, 지들도 손해를 봐가면서. 그게 아니라면 일부러 한번 털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밀었다. 이랬든 저랬든 고점을 찍었고, 그 고점을 찍고 나서 밑에 있는 바닥권까지 같이 찍은 거예요. 그냥 하루 만에 들었다 놨다를 들었다 놨다를 한 번에 했다. 그러면 요 들었다 놨다를 한 번에 했기 때문에 요 들었다 놨다 한 뒤에 방향성이 위냐 아래냐의 관점은 어디? 얘는 36,000원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36,000원을 넘어서면 페이크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상단의 매물을 확실하게 소화해낸다. 즉 여기서 매수세가 강하게 안 들어오니까 어거지로 밀어버린 거예요. 위에 있는 누군가는 물려서 손해보고 팔든, 아니면 한번 눌렸으니까 다시 올라올 때 들고 있던 누군가 이제 뭐한다? 본전가에서 던진다라는 거죠. 무서우니까 또 밀릴까. 그런 방향을 만들 거냐 말 거냐는 무슨 기준? 36,000원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넘어서면 다시 간다. 못 넘어서면 횡보하는 그림을 당분간은 뭐한다?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공시 뭐라고 떴는지 좀 볼까요? 뭐 공매도 떴네요. 결국에는 공매도로 처음인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일부러 밀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관점인데, 자, 이랬든 저랬든 36,000원의 기준인 거고요. 그럼 여기서 더 빠질 거냐?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들어왔던 누군가가 아예 털고 나간 기준으로 본다면 종가상 33,500원을 뭐한다? 이탈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이탈했지만 이제 월요일날 기술적 반등이 한번 들어올 거예요. 왜? 오늘 찍을 자리에 찍었으니까. 그 기술적 반등이 33,500원 위로 일단 안착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36,000원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루온이라는 종목이죠. 최근에 이 애플페이가 승인이 되면서 뭐 그거에 대한 호재로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거고요. 예전의 흐름을 보면 강하게 상승시켜놓고 다시 하락시키고, 상승과 하락한 만큼의 뭐다? 횡보가 나온 거예요 지금. 조금 짧네요. 조금 짧아요. 그러면 뭐 한다? 한 번 더 밀었다가 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쉽사리 본다면 굳이 이렇게 미친듯이 올린 종목을 미친듯이 내려놨어. 그러면 다 올린 걸 반납시킨 거란 말이야. 그죠? 재료 소멸이다. 그러면 그 뒤에 횡보 좀 하다가 주가를 그래도 중간값까지 50%까지는 한 번 정도 올려놓고 그 다음 뭐 한다? 아예 쥐어 박아버리든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종목은 뭐다? 위로 쳐 올려놓고, 뭐야 이거, 다 지워버려야 되겠네요. 위로 쳐 올려놓고 그대로 주가를 또 눌러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올려왔던 만큼 한번 눌렀고 올라온 만큼 그 다음에 또 누른 만큼 기간 조정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주가가 어느 정도 우상향을 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추세를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우상향을 탔다라는 거고, 일봉상에는 단기적으로 이평선이 밑으로 깔면서 캔들이 위로 올라가는 차트라면 향후 좀 더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죠? 일부러 횡보했던 만큼 어느 정도 매집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다면 한 차례 쳐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박스권 상단을 한번 때리고 박스권 하단까지는 지금 안 간 내용이거든요. 아, 이거 잘못 눌렀네요. 박스권 하단까지는 안 내려온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박스권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잡는다면 2,950원. 그럼 얘는 넉넉 잡으면 2,950원까지는 밀려도 무리가 없다. 근데 나는 좀 타이트하게 잡을 거야. 그럼 2,950원에서 이 3,800원 사이에 대한 중간값이 얼마예요? 3,35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이 자리를 깼죠? 그럼 뭐 해야 돼? 신규 매수는 3,350원 위로 안착했을 때 매수. 추가 매수는 2,950원 혹은 3,000원 부근까지, 또 여기와 여기의 중간값이 3,150원. 요 안에서는 뭐다?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대신 여기를 이탈하면 뭐 하면 된다? 손절하면 된다. 쉽게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신규 매수는 여기 안에서 혹은 요 위에서, 그럼 뭐다?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고점과 저점에 대한 중간값이 그래도 4,400원 정도는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지켜주기만 하면 간다. 단기적으로 갈 거냐, 시간을 투자해서 갈 거냐의 차이예요. 그런 기준으로 접근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자,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이죠. 뭐 최근에 뭐 메타버스, 뭐 메타와 퀄컴 뭐 합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 또 다른 이슈가 좀 붙으면서 뭐 애플, 뭐 XR 기기 수혜 기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주가가 올라왔는데, 기존 영상에서 이 선익 시스템은 지금의 여기 26,500원대가 단기 저항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왜? 주가가 고점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한 차례 바닥을 찍고 상승을 시켰던 자리, 그러면서 뭐한 자리? 거래가 터졌던 자리. 그럼 동일한 거래량이라는 거죠. 같은 바닥에서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쌍봉을 한 번 정도 찍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쌍봉을 찍고 주가가 눌린다라는 거죠. 그럼 눌렸을 때 이 종목은 22,500원 기준으로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요런 큰 박스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뭐 꼭 중간값을 잴 필요는 없겠지만요. 요 박스 안에서도 코너 속의 코너라고 향후 작은 박스를 이렇게 만든 자리인 거예요. 얘는 하나, 둘, 세 개로. 이해되시죠? 그럼 상단 박스에서만 움직임을 만들어 준다면 얘는 뭐하다? 요 위에 상단의 박스, 그러니까 단기 매물들을 소화하고 한 번 더 날아오를 수 있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재료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 기대감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메타버스라는. 하지만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그게 조금 부족하다는 거고, 그런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일 때는 이 종목이 하나의 대장의 역할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림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뭐 애플이든 뭐든 어쩌고 저쩌고에 대한 이슈를 붙여놓고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향후 얘가 확실히 눈에 띄는 대장이구나 라는 걸 눈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하는지만 체크해라. 그러면 29,500원에서 3만원 부분까지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고 본다라는 거고, 자, HLB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죠. HLB부터 볼까요? 자, HLB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자리까지 눌렀다가 거짓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는 척 했다가 또 눌렸죠. 이젠 뭐 해야 돼요? 얘는 이제는 이 구름대 내부에서 버티는 흐름이에요. 결국엔 47,000원과 46,000원 사이에서 뭐 해야 된다? 당분간은 횡보해야 된다. 즉 이제는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시간이 소요된다. 어찌됐든 거래가 터졌든 터지지 않았던 간에 다시 한번 단기적인 이평이 횡보하는 요 자리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버텨주면서 구름대를 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여기서 강하게 수급 46,000원을 올라타는 그림을 못 만들어내면 한번 미친 듯이 밀어낼 수도 있다라고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37,500원에서 38,000원에서 37,5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밀어내야 기술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 어거지로 온 게 밀어놓고 다음날이나 모레 빠르게 그냥 회복시켜버리는 흐름 그냥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너스 타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자리에서 뭐 해라? 신규 매수해라. 하실 거면. 그죠? 이름 있는 회사예요. 뭐 여기 요 자리에서 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썩어도 준치라고 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 뭐 HLB 제약이 최근에 대장의 역할을 좀 했었죠. 이 종목 역시도 현재 흐름 자체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부분인 거고요. 위로는 21,000원 올라타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밑으로는 18,000원에서 16,800원, 거진 17,000원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된다. 결론적인 건 이 종목은 뭐 요기 음봉이 있죠. 요게 뭐다? 하나의 중심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요 안에서 당분간 움직일 확률도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 안에서만 움직임을 만들어내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다 죽어가는 차트는 아니다. 그러면 요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 안에서도 우리가 중간값을 그어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요런 관점으로 18,500원 오늘 딱 종가죠. 종가 기준인데 요 자리 위에서 횡보할 거냐 밑에서 횡보할 거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캔들이 어디에 더 위치가 많이 돼 있냐. 그럼 위에 많이 돼 있으면 돼 있을수록 다시 한번 쌍봉찍으로 올라온다. 그리고 나서 방향 확실히 잡을 거다. 더 갈 건지 주저앉을지. 이해되시죠? 밑에 오래 있으면 위로 올라갈 확률보다 밑으로 빠질 확률도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 어디까지? 15,000원대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거고. 자, 안랩이라는 종목이에요. 뭐, 요 종목도 오늘 수급이 좀 터졌죠? 확실히 안랩은 외국인 이 보유가 많아요. 대주주 물량도 많지만 이 대주주 물량에 외국인 보유 물량이 포함되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1대주주, 2대주주 있으면 2대주주가 외국놈이면은 대주주에도 외국놈 물량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재무제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뭐 안철수가 이 안랩을 애초에 넘겼어야 되는데 그럴 확률은 없다라는 거죠. 왜? 정치판에서도 별로거든요. 간제비잖아요. 간랩. 정치판에서도 별로기 때문에 얘가 뭔가를 팡 하고 터트려갖고 정치판에서 대박이 터지든 아니면 이 안랩이라는 회사 자체를 안철수가 떠나든 둘 중에 하나 해야 얘는 정말 대박의 흐름을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지분율만 높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시장 첫 빠질 때는 팔기 좋다라는 거예요. 공매도 치기도 좋고. 그러니까 뜬금포로 정치권 때문에 올랐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눌렀다. 왜? 기대감으로 올랐으니까. 밀었다. 그리고 나서 옆으로 버티는 그림을 좀 만들어내다가 다시 한 차례 눌렀다. 그럼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눌렀으니까. 근데 뜬금없이 횡보하다가 시장이 그지 같고 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데 돈 쓰기 싫으니까 구름대 하단으로 밀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는데 밑에서 이평선들이 이격을 줄여놓고 위로 올라가는 자리에서 밀어버리니까 매물을 계속 머리통 위에다가 쌓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무겁죠. 그러면
서 있던 애가 매물을 이렇게 하고 서 있던 애가 매물이 막 이평선이 막 여러 개가 뭉치니까 뭐 어떻게 돼요? 살살 이렇게 어깨가 굽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위에서 누르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어거지로 눌러주는 거예요. 요거는 어거지로 누르는 거예요. 이 회사에 악재가 있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67,000원, 67,000원과 68,000원, 요 기준 잡고요. 일단 68,000원을 깼죠? 깼기 때문에 67,000원 기준 잡고, 요 자리인 게 67,000원에서 위로 68,000원, 밑으로 66,000원, 1,000원, 1,000원 단위로 보고, 요 자리 지지하면, 뭐다? 다시 한번 72,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리고 이 자리 유지하면 시장이 미친 듯이 저점을 향해 가지 않는 이상 단기 바닥을 확인할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자리 66,000원도 깨고 내려앉는다? 그러면 63,000원 기존 저점 있죠? 이 자리까지 확인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시간은 소요된다. 왜? 마땅한 이슈가 없다. 마땅한 이슈가 없어요. 철수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하는 게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철수로 안 갈 거면 이 회사만의 뭔가로 가야 되는데 그 뭐 뭔가가 없어요. 그죠? 어거지로 만들어놨던 이 이평이 이젠 이 위로 못 올라타면 뭐가 나온다? 역배열의 그림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역배열을 만들기에는 실적이 나쁘다라고도 볼 수 없는 종목이에요, 얘는. 그죠? 실적이 나쁘다라고도 볼 수 없는 종목인 거고, 그럼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자, 월봉상, 주봉상에 안 보이던 흐름이 어디? 일봉상, 주봉상에 안 보이던 흐름이 뭐 한다? 월봉에는 보인다.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얘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고점을 어느 정도 동일시하게 만들어 놓고, 저점이 어디다? 저점도 역시 동일시하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 하나의 박스권의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간값인 거고, 이 저점을 좀 더 낮춰도 되겠네요. 이런 관점으로 두면 정확하게 50대 50의 비중의 박스권이 하나 나오죠. 뭐야? 거진 50대 50의 박스권이 위에 거네요. 이렇게 하면 하나 나오죠. 50대 50.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월봉상 박스권이에요. 이 박스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그게 64,000원, 3,000원짜리. 그죠? 이 자리 유지하는지. 유지한다면 72,000원 다시 올라타는지.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자리 올라타면 그 다음은 이제 8만원대 확인하러 또 77,000원대 또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계속 이 행실을 만들어내는 종목이다. 그럼 뭐 시간과의 결국엔 얘는 싸움을 해야 된다. 결국 이 구름대를 지금의 이 자리가 시간적으로 좀 티를 낼 뿐이지 이 자리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안대비 좀 길어지는데 이 봉 자체가 여기까지 양봉을 뽑아놓고 여기서 요만큼 음봉을 내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런 관점이죠. 여기하고 여기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국엔 요거 하나로 합쳐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누르고 올렸던 자리를 여기서 올려놓고 누르고 여기서 한번 올리죠. 이게 요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쳐 누른다라는 거.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여기에 대한 과정이 남아있죠. 근데 이 과정을 똑같이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변화가 나올 거냐예요. 변화가 밑이든 위든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엔
이 회사에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무언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언가라도 만들어내려면 뭐 해야 된다? 시장이라도 좋아야 된다. 근데 그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뭐 어디 지켜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뭐 댓글을 남겨주셨던 분들이 계셔서 자 이지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팜스토리, 이지홀딩스 뭐 같은 회사죠. 실제적으로 이지홀딩스라는 회사는 나쁘지 않은데 거기 밑에 있는 자회사들 특히나 이 이지바이오가 저는 솔직히 좀 별로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회사가 나쁘다라는 게 보다는 주가가 상장하고 기대감에 엄청난 상승을 하고 그 상승을 뭐 했다? 반나반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반나반 자리예요. 근데 사실상 이 회사가 엄청난 우량주가 아닌 이상은 재수 없으면 이런 그림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팜스토리 너 많이 한번 올랐죠? 뭐 이지홀딩스 회사 자체는 좋고 실적도 잘 나오는데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다 부담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재 이 자리에서 그나마 다른 여타 그 곡물 사료들 중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그냥 차트상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건 구름대에 대한 이 바닥이죠. 여기서 일단 지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뭐 한다? 치고 올려놓고 밀린단 말이에요. 혹은 이제서야 뭐 대주산업도 오늘 눌리긴 했지만 대주산업 뭐 그런 종목들은 구름대 안으로 안착이 일단 들어왔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즉 이 종목은 그러면 무슨 소리냐? 곡물주 중에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안전하다라는 관점이에요. 무슨 소리? 위로 그러니까 매수세도 약하고 매도세도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있는 이 매물대를 뚫어내지 못한다라는 거고 밑으로도 강하게 밀리질 않는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여기에서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물량을 모아갈 거냐 아니면 들어왔던 물량이 나갈 거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직은 기존의 1차적인 매물을 만들었던 이 자리를 뭐하고 있다? 버텨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혹여나 이제는 이 상단을 살짝 이탈했기 때문에 어디? 4,350원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종가 기준으로 열어놓으셔야 된다고 봐야 되고 혹여나 이탈을 해서 4,100원대까지도 갈 수 있지만 이 자리를 빠르게만 회복하면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지금의 이 자리에서 위로 5%, 뭐 밑으로 5% 혹은 10%까지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올라오는 건, 뭐 기껏 올라오는 건 하루 이틀 차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특별할 게 없는 자리다. 이해되시죠? 위로는 4,750원 위로 안착해야만이 뭐가 나온다?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못해도 4,750원 위로는 안착해야 좋은 흐름. 밑으로는 4,300원에서 4,100원대까지 한 차례 더 밀고 내려올 수 있다. 그때까지는 뭐 한다? 횡보한다. 뭔가 이슈가 없는 이상 계속 매물 소모하는 거야. 누군가 지쳐 떨어질 때까지. 잠잠해질 때까지.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메가 스터디 교육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종목은 사실상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상승의 파동으로 보면 1차 파동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2차 파동을 배터리가 없네.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잠시만요. 배터리 충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중단을 하고 죄송합니다. 1차 파동이 나오고 나서 실제적으로 바닥과 고점 대비해서 50%, 40% 정도
여유를 놔두고 1차 상승, 2차 하락, 그 다음에 3차 파동이 나온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1차에서 1차 파동에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150% 정도 상승이 나온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3차 파동까지 끝난 거예요, 얘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뭐 하는 자리? 4차 파동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게 결국엔 하락이죠. 1파 상승, 2파 하락, 3파 상승, 4파 하락, 5파 상승. 5파까지 나올지 아니면 3파까지만 하고 끝이 날지는 지켜봐야 되는 그림이지만 현재는 뭐 하는 자리? 추세적으로 이 하락 패턴의 추세를 탄 거예요, 지금은. 요 자리, 그리고 누르면서 여기 하나, 그리고 밑에 있는 여기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죠? 요런 추세의 하단이다. 그럼 즉 오늘 요 추세의 하단을 때렸죠. 때렸죠? 그럼 여기서 강하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뭐다? 다시 한번 여기 이 중간값인 8만원을 확인하러 한번 올라올 수 있다. 대신 이제는 고점을 찍고 하락한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수급도 빠진다라는 거죠. 그럼 누르는 수급은 강하다. 왜?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은 던져야 되니까. 대신 신규적인 매수세는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기준으로 보면 요 추세에 또 한 차례 중간값을 그어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런 관점이죠. 그러면 위로 올라오는 자리는 73,000원 부근 정도. 요 자리를 뚫어내면 8만원 부근까지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눌렸을 때 지지받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추세를 단기적으로 추세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렇지 못하고 73,000원을 뚫어내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다른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강하게 누르는 추세를 한 번 더 만들어내고 나면 뭐가 난다?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기준으로 그러면 월봉과 주봉을 보자라는 거죠. 자, 주봉과 월봉을 보더라도 오늘의 이 자리가 뭐다? 기존에 횡보했던 요 박스의 바닥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어디?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 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뭐 이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리에서 유지를 하든 그리고 요 박스권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어디까지 만들어낼 거냐의 흐름인 거고 요 자리를 못 지켜내면 이 다음 자리는 요 박스권에서 움직이겠구나. 대신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더라도 이 종목은 61,000원, 61,500원을 이탈하면 안 되는 그림이에요. 왜? 기존의 상단 박스권에서 많이 열어두고 볼 수 있는 자리가 딱 중간가까지예요. 이 자리를 깨버리면 이 안에 갇혀버려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고 재수 없으면 한 번 더 하락에 대한 계단식 파동이 한 번 더 떨어진다. 이런 관점으로 이 밑에까지 내려가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의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맞을지가 눈에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월봉상에서도 여기서 한 차례 눌렀던 자리죠. 횡보했던 자리. 그럼 이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 이제 지켜야 된다. 못 지켜내면 그 다음 자리까지 눌러줘야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분간은 신규적인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기술적인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 뭐 아니면 도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장이 많이 힘들지만 다들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는 걸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